자, 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25페이지. 여기에는 우리 문화를 어떻게 수호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 문화를 파괴하고 우리 문화는 미개한 것이라고 왜곡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국사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국어, 한글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를 보고, 세 번째로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언론과 교육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먼저 국사 연구.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발행한 책들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미개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관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식민사관. 당시 조선사 편수회, 이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걸 편찬하는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일본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한국의 역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관련된 책들을 만든 건데,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은 이제 조선 역사가 미개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전혀 이제 발전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용을 했었던 그런 편찬 사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조선사 편찬 사업에 참여했었던 구로이타 가스미나 이와키치, 그리고 이마니 시류, 이런 사람,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서울대, 당시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죠.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던 역사 학자였었고, 굉장히 유명했었던 당시 일본의 학자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은 굉장히, 한국사는 굉장히 못난 역사였었다. 부정적인 역사였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파성론. 잠깐만. 당파성론인데, 한국인들은 특히 조선시대 때 붕당정치라는 게 있었죠. 붕당정치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 어떤 정당, 당시에 조선시대 때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뭐 이런 정당들이 있었는데, 다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그런 정당 정치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걸 일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싸움으로만 봤어요. 한국인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싸우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당파성론이고, 두 번째는 타율성론입니다. 타율성.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반도였었고,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것만 해왔던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국의 한나라가 우리나라 고조선을 정복을 했었어요. 예전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나서 중국의 지배를 약간 받았던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가. 그때서야 국가적인 변화가 좀 일어났었고, 나중에는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한번 또 지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좀 변화가 일어나는 등, 한국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으면서 타율적으로 발전해왔다, 타율적으로 움직여왔다는 나라였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니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항상 받았었고,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움직여왔던 것이지, 니들이 혼자서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좀 어려운데, 한국은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는 거죠. 발전이 멈춰 있다. 당시 멈춰 있었다는 이론인데,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건 왜 주장을 했었냐면, 당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있었어요. 사회주의자가 전 세계 역사를 총 3시기로 나눕니다.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고서, 고대 때는 노예제 사회로서 귀족이 노예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리고 중세 때는 봉건제 시대로서 전 세계가 기사가 중심이 되고 농노가 지배받는 그런 사회였었다라고, 마르크스라는 사회주의자는 전 세계 역사를 항상 지배자와 지배받는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역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현재인
근대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로서 돈 많은 사장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자본주의를 전부 다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역사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기사, 사무라이도 있었고 중국도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양도 봉건제도나 기사들의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야, 한국은 너네는 기사나 농노 같은 존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여기 봉건제 사회가 없는 나라야. 너네는 한국은 중세시대가 너네는 없어. 한국은 여기 고대 사회에 고대 사회에서 발전이 멈춰있는 정체되어 있는 국가라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국가. 얘네는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다. 즉 아직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배하면서 철도도 놔주고 뭐 신문도 놔주고 라디오도 틀어주고 하면서 니네가 발전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조선사 편수회. 요거 잘 기억하셔야 알겠죠? 중요합니다. 여기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을 여기만 하고서 자, 그래서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잘 발전하고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 후반부에는 우리도 얼추 좀 사회가 생산력이 높아져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저런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민족주의 사학과 두 번째에 나오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요 민족주의 우리 항상 독립운동의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인데 이 역사학을 연구할 때도 요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사회경제사학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했었던 역사학을 사회주의 사학 혹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합니다. 사회경제사학.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측면과 사회주의적인 측면 두 개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요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했었던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가는 북한의 그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북한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수능 문제는 최근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일단 민족주의 사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중요시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자율성이나 정체성 그런 것을 중요시했었던 역사학인데 말 그대로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어야 돼.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위에서 여기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아닌 것도 예를 들어서 요건 정당 정치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던 제도였었는데 이것도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못났다고 규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민족주의 사학은 어떤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박은식과 신채호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박은식과 신채호는 계속 나오지 우리 지금. 자, 박은식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고 유교학자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편찬했던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에서는 여기 고통의 역사라는 거야. 한국의 통증할 때 그 통자야. 고통의 역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한 권으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 역사책이 한국통사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한국통사에서 우리나라의 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나라는 일본한테 먹혀서 없어졌지만은 우리의 정신인 혼이 남아있다면은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시기에 많이 발휘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몽골 침략을 물리칠 때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따 뒤에서 나오게 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는, 우리가 3.1운동에서 이런 혼들이 발휘됐었다. 이런 것만 잘 살아있으면은, 우리 역사는 다시, 우리 나라는 언제든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이 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봐봐. 대개는 국가의 종교, 혹은 국가의 학문, 그리고 한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은 혼이라고 한다. 혼이라고 하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의 형체. 지금 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어. 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지만은 우리 국사나 아니면 국어, 국학 같은 이런 혼이 망하지 않으면은, 혼이 망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나 언어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우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요것도 이제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3.1운동을 서술을 하면서 맨손과 맨주먹으로 적과 싸워 뼈를 들판에 파묻을지언정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런 것이 배양된 민족 정신의 발로였다 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측면, 국혼, 정신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런 역사 서술 방식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인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신채호는 계속 나오죠. 조선혁명선언에서 의열단의 행동지침을 만들어줬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만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이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당시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 민족 중심의 어떤 역사책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자, 역사책이라는 거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려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 학교의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마치 중국의 한 민족의 부분인 듯 서술한 책들이 많고, 어떤 책은 말갈족인 듯 서술한 것도 있고, 어떤 책은 여진족인 듯 서술한 것도 있고, 어떤 책은 일본의 한 부분인 듯 서술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역사를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한 종족, 즉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어떤 장점 같은 걸 먼저 드러내서 이걸 주제로 해야지만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민족 중심의 어떤 자주적인 그런 책들을 만들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은 특히 고대사 연구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합니다. 옛날 고대사,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신라, 발해, 통일신라 같은 예전 고대사의 연구에 굉장히 주력을 하는데, 그때는 왜냐면 특히 고구려나 발해가 되게 잘 나갔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래서 그런 잘 나갔던 때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민족의식을 좀 고취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에 이 사람의 명언이 나옵니다. 명언이 뭐냐면은, 역사란 무엇인가? 아는 이제 나와 내가 아닌 사람들과의 투쟁 과정이다 라고 하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조선상고사 위에다 필기해서 쓰세요. 그래서 이런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의 명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아마 수능에 국어 지문으로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나? 이거였나? 독사신론이었나? 독사신론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난다. 조선상고사라는 거는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둘 다 고대사, 옛날에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때 굉장히 잘 나갔었던, 북쪽에 영토가 많았었던 그때의 역사책을 많이 서술을 하고, 이 사람은 역사책을 쓸 때도 우리가 막 이겼던 것에 대해서, 외적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책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을지문덕에 관련된 위인전기, 이순신전, 강감천, 연개소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들을 위인전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화려했던 그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좀 내용이 부족하니까 밑에 쓰세요.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전 특히 씁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전 같은 책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신채호라고 밑에 같이 쓰세요. 그러다가 30년대에 가면은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이때는 신간회가 없어지고 나서 단순하게 학문 연구인 조선학을 연구하는 시기가 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조선에 관련된 역사책들을 이때 좀 많이 연구를 해서 특히 정약용과 관련된, 특히 실학과 정약용과 관련된 여러 역사책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 정인보, 안지용, 문일평 이런 학자들이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특히 정인보는 아까 박은식이 한국통사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박은식은 혼을 강조했지만 이 사람은 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얼. 그리고 문일평은 이 혼이라는 것을 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선의 마음. 그리고 안재홍은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특이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어려운데, 백남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 역사학자이고 나중에 북한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우리 최근에 수능에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거든. 특히 아까 마르크스라고 하는 서양의 사회주의자가 유물사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 유물사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전 세계 역사를 4시기로 나눴던 걸로 의미하는 거야. 4시기. 전 세계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근대, 앞으로의 공산주의 사회로까지 나아갈 건데,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봉건제도나 기사나 농노가 없다고 그랬었어. 농노가 없다고 그랬는데 백남훈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은 한국사도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여기 봉건제도나 기사나 농노 비스무리한 게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기사가 중심이 됐었던 시대가 100년이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시대야? 역사 시간에 잘 졸지 않고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무신정권 시대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100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농노라는 거는 농민 같지만은 노예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농민도 아닌 반만 노예인 사람들을 서양에서 농노라고 했었는데, 요거랑 비슷한 게 우리는 소장농이 있단 말이야. 소장농은 자기 땅이었고 남의 땅에 땅 주인한테 땅의 지대를 바쳐가면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만 노예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농노 같은 혹은 기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중세를 지나서 여기 근대 사회까지 왔었고, 근대 사회까지 우리나라도 왔었고, 우리도 다른 전 세계사처럼 똑같이 발전할 거라는 얘기야. 즉 세계사적인 우리나라도 보편성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봉건사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 우리나라 봉건사회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를 좀 이제 구체화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체성론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이 역사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백남훈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증사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실증사학이라는 거는 1930년대쯤부터 나오던 그런 운동인데, 내가 이제 신간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30년대부터는 우리가 어떤 독립운동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했었고 신간회라고 하는 큰 독립운동 단체도 해체됐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은 학문 연구에만 치중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실증사학을 연구했었던 진단학회라고 하는 진단학회라고 하는 이 단체도 손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던 단체였었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문헌고증, 이 책이 맞는지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 책을 비교를 하고 이게 연도가 맞네, 이건 연도가 틀리네, 혹은 이건 내용이 맞네, 이건 내용이 틀리네 하는 그런 증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약간 객관적으로만 역사책을 쓰려고 했었던 것이 실증사학입니다. 객관적으로만 역사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실증사학. 그러니까 여기 이 실증사학에서 만들어낸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팩트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팩트만. 즉 객관적인 역사서술, 즉 팩트, 사실만 서술을 하려고 했었던 역사책이 바로 실증주의 역사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은 민족주의 사학에서 역사책을 만들면은 우리 민족이 항상 짱이야, 최고야.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배를 막 몇백 척을 막 부셨어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썼다면은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인 거야.
근데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이순신은 상관없어. 이순신의 집에 있었던 농노, 이순신의 집에 농노가 있었고, 이순신의 집에도 농노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다, 중세시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회경제사학, 사회주의 사학인 거야. 근데 실증사학에서는 이순신이 1592년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다. 그게 끝이야. 다른 어떤 의미 부여를 하거나 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만 서술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실증주의 역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딱 이게 20분이니까